결혼 7년 차인 박 씨는 올해 들어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지친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이혼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박 씨는 이혼만큼은 막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지만 얼마 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외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지만 아내와 내연남의 불장난은 끝나지 않았고 참다 못한 박 씨는 내연남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아내의 내연남이 박 씨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된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박 씨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내연남과 내연남의 아내, 이 4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거 말이죠.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뭐 저희가 뭐 항상 실제 상황을 전해드리지만, 이 당사자들의 성씨만 바꿨습니다. 그걸 빼고는 다 실제 상황입니다. 두 커플이 등장합니다. 근데 자, 일단 자, 시작해보죠 한번. 네, 말도 안 나오네. 일단 이 박 씨 부부는요, 결혼 7년 차입니다. 이 5살, 3살 이렇게 두 아이를 둔 평범한 4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이 아내가 조금씩 이혼 얘기를 꺼내더니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출산과 육아에 너무 지쳤다, 뭐 이런 이유였는데요. 사실 이 박 씨는 회사원이긴 한데 야근이 딱히 없었습니다. 이른바 칼퇴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저녁에는 아이들을 사실상 박 씨가 다 전담해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박 씨는 두 아이가 너무 눈에 밟히고 또 가정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혼만은 막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아내가 우리 헤어져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야, 너 왜 그래? 제발 좀 마음 좀 돌려. 애들도 있는데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혼을 뭐 당장 하고 이런 것 좀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잠시 좀 떨어져 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 씨가 본인이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고요. 또 이제 육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뭐 일과 시간 이후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또 오피스텔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아내는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화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내가 이 남편 박 씨 같은 경우 어떻게든 지금 가정을 되돌려 보려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혼자 나가서 오피스에 살면서 지금 아내의 저희 상황을 좀 맞춰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그 시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만난 학부모하고 불륜관계에 빠진 건데요. 이제 내연남도 보니까 5살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들 유치원 등하교 시키다가 친해져서 지금 보시니까 땡땡 유치원 나오네요. 그러다 불륜관계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뭐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육아에 지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 이 내연남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박 씨가 아이를 돌볼 때 이제 지금 아내 육아에 지쳤다니까 이 박 씨가 오피스텔에서 맨날 애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또 저 둘은 만났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내의 외도를. 네, 맞습니다. 이 하루는 박 씨가 이 아내 대신에 유치원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연남과 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온 이 아내와 내연남을 그 자리에서 마주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차에 각자 자기들 아이들을 태우고요. 이 피자도 먹으러 가고 키즈 카페도 가면서 마치 이미 한 가족인 것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이 모습을 모두 직접 목격을 했고요. 또 이 아이 앞에서도 대놓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이 아내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최성숙 님이 딱 그 말씀하신 애들이 무슨 죄냐 이걸 보고 소장님. 네, 정말 극도로 이기적인 그런 엄마 그리고 또 그 상대죠. 왜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둘 다 3살, 5살이면 정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이때가 의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이게 내려갈 수가 있고 저는 100%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아니고 아빠가 좋은 아빠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돌봄을 잘 받고 아빠가 있는데 또 유치원에 가면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엄마랑 너무 친하고 친밀하고
우리에 대해서 그냥 다른 애네 아빠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아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어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만남을 위해서 이건 정말 애들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뭐 자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이 남편 박 씨는 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헤어진 게 아니라 그렇든지 말든지. 그렇죠.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해가지고 이 재판을 이제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남은 좀 당당했던 것 같아요. 뭐 당신들 부부 혼인관계 깨진 다음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난 떳떳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그게 받아들일 리가 별로 없겠죠. 재판부에서는 이거 상간 불법행위 맞다고 해서 1,000만 원의 이 손해배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연남하고 이 아내는 이 이후에도 계속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야, 세상에 유부남이에요. 그래, 상간남 소송에 걸렸어. 그래서 배상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사겨. 네. 이 얼굴에 철갑을 두른 거 아닙니까, 이게? 철갑을 두른 그 내연남을 바라본 이 박 씨 입장 어땠을까요? 아유,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연남의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 남편 나한테 소송당했다. 그래서 이런 판결 나왔어 판결문 보낸 겁니다. 예. 이건 또 되게 무서웠나 봐요. 이 내연남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이런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연남은 본인 외도 사실이 자기 아내에게 걸리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불편했는지 갑자기 박 씨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 가족에겐 접근하지 마라. 근데 박 씨는 지금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니, 남의 가정 깨놓고 본인은 또 싫었나 우리 보죠. 내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박 씨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연락 안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내연남의 아내에게 자기 아내 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그 안에 뭐 애정행각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거까지 이 내연남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왕왕 보는 상황인데 이 다음부터가 조금 좀 너무 나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인데 반전이 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이렇게 바람이 나서 머리를 쥐어뜯고 상간남 소송까지 벌였던 이 주인공 박 씨가 폴링 인 러브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박 씨와 이 내연남의 아내는요, 이 각자의 배우자들의 불륜 증거를 주고받으면서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때까진 피해자들이었잖아요. 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내연남이 자신의 아내가 박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도리어 자신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연남은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라면서 화를 낸 뒤에 자신의 아내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 내연남의 아내는 충격을 받고 곧바로 집을 나와서 따로 거처를 마련을 했고요. 이 박 씨는 뒤늦게 폭행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남의 아내를 위로해주다가 뒤늦게 이 둘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왜 이렇게 네. 좋아하세요? 아이 참 지금 이게 웃음소리 들어갔어. 아니 너무 이게 뭐 보통 막장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아, 이거 리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보다가 이게 어이없어서 지금 웃은 거예요. 이게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예.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그 자기 와이프하고 불륜에 빠진 남성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 내연남의 와이프에게 뭘 알리다가 갑자기 그 둘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예. 이제 둘 다 이 내연남과 이 남편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니, 저는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박 씨가 네. 자기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스톱했었어야 돼요. 거기서 왜 아이고 이게 뭐 사랑의 뭐 또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좀 사랑의 뭐 국경이 이런 말하기 좀 안 맞지만 그거는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안 아니야. 맞지만 본인이 이제 사실은 본인이 국경이랑 상관없어요. 네, 사랑의 어떤 뭐 경계는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안 되죠. 이건 왜 안 되냐면 본인의 가정을 이제 파탄을 일으키고 본인이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갔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적인가요? 적인가? 하여튼 어쨌든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글쎄요 정말 맞바람을 펴도 뭐 저 사람하고 피는 거는 상상하기 좀 어렵네요. 예. 소장님 어쩌면 좋습니까? 네.
저는 심지어 무슨 동물의 왕국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고.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뭐 결국에 나중에 결과만 보면 무슨 뭐 유유상종인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일 나쁜 사람은 그 중에서도 자기가 바람을 펴놓고 자기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하니까 폭행까지 휘두른 이 사람이 뭐 그 중에서도 베스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예. 도대체 엄마도 아이들 생각을 안 했던 이 아이들인데 아빠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저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도대체 어른들의 이기성 때문에 애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맞습니다. 제일 큰 괴롭네요. 피해는 아이들이에요, 소장님. 네, 너무 아이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혼의 이런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차원을 넘었어요. 넘었죠. 예,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상간남 아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정답은 뭐 나와 있죠. 뭐 어쨌든 간에 본인도 당연히 불법행위를 한 거고요. 유부녀랑 이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당방위 아니냐, 뭐 정당행위 아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니도 했기 장군, 때문에 명군. 나도 했다. 아, 그건 아니죠. 뭐 어쩔 건데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고요. 니도 했으면 나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지만 이쪽 잘못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앞에 비록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런 게 원인이 돼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손해배상액 1,500만 원이 책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런 것이 첫 상간남 배상, 그러니까 박 씨가 저쪽에서 받은 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박 씨가 저쪽에 물어줘야 될 건 1,500만 원. 500만 원을 더 줘야 됐었죠. 예. 근데 이걸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4명 중에 누가, 그러니까 이 남자 박 씨하고 상간남 중에 누가 더 잘못했을까 하면 아까 아마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인을 폭행까지 그렇죠. 하고 네. 그랬으니까 그 상간남이 제일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할 때 빠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 폭행. 그건 아내가 청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서로 바람 펴서 소송을 할 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박 씨하고 내연남하고 행동의 차이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이 불륜 사실을 다 알리고 이걸로 촉발해서 이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불륜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최초 내연남은 그냥 불륜만 저지른 거죠, 몰래. 이쪽이 이 불륜을 저지른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많이 줬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덜 나쁘냐 가지고 판단하면 혼동스럽겠지만 혼인관계를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 하면 일단 법원에서는 이 불륜 사실을 막 다 알려가면서 이쪽하고 불륜을 저지른 이 남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있다라고 본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박 씨와 부인의 어떤 이 어떤 사이에서의 벌어진 일은 그냥 바람 펴서만 생긴 일인데 그런 여기는 네. 알려서 생겼다. 알리고 플러스 알파 바람까지 폈으니까 이쪽이 좀 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별로 설득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아야 이해는 되는. 그러니까 그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굳이 뭐 해야 해서 제가 솔직히 설명하기도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 자, 박 변호사님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한 마디씩 좀 하면서 정리를 뭐, 해 주세요. 이왕 이렇게 말하면 또 욕을 제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래 됐으면 서로 아니 법적인 거 말고 법적인 거 말고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새롭게 뭐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이 생각 들기도 하고 원점으로 새로 돌아가기도 너무 많이 왔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래 됐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평론 포기. 답답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두 손 확 이렇게 든 그래요. 예. 이 사례입니다. 자, 소장님. 네, 저도 이분들이 내담들은 어른들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뭐 치고받고 후회하고 괴롭고 사랑하고 싸우고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대신에 저는 새 가정을 꾸리더라도 아이들은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좀 어려운 상태라도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어쩌면 새아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쩌면 새엄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한 지금 어른 4명에 애들은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지만 너무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일단은 이 집 아이들과 이 집 아이들 전 유치원부터 분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엄마 아빠 상황이 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다른 어른들이 좀 개입을 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모나 좀 아이들이 이 혼란스러운 걸 각치 겪지 않도록 아이들 전 100%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참 어렵네요. 근데 두손 저는 드세요, 예, 저 두 손 두 반 다 들었는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그렇다고 또 이 아이들을 또 어디 무슨 아동 보호기관에 보낼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없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키울 수 있게 그런 고민할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들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나마 그 고민이라도 좀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기자도 한마디. 예, 저희 가족 여러분들도 다들 기가차 하시는데요. 효근 병근 아빠님이 개판이네 사건 반장 개콘이었네라고 하셨고요. 푸른 나무 아래님은 사건 반장 동물농장이었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로니카 하운수아님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요?라고 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야, 이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사례를 딱 듣고 조금 이래저래 좀 각색이 됐겠지 했는데 이게 실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라는 거 일단 한번 하지만 저희가 조금 각색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